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진돗개 한 마리가 온 가족을 그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이웃집의 거대한 핏불이 이빨을 드러내며 저희 손녀에게 달려들었을 때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번개처럼 튀어나온 백구가 핏불의 앞을 막아서며 보여준 용맹함과 지혜는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숨막히는 대결 속에서 백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힘이 아닌 지성으로 거대한 상대를 압도하며 믿을 수 없는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진돗개를 그저 충성스러운 개로만 알고 있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사냥꾼의 지혜와 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숭고한 용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위대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따사사롭게 내리쬐는 조용한 교회 마을, 은퇴한 이정훈 씨와 그의 아내 박선자 씨는 이곳에서 한국에서의 치열했던 삶을 보상받는 듯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잔디를 가로지르는 아침 햇살, 부부가 함께 가꾸는 작은 텃밭에서 풍겨오는 흙냄새, 그리고 언제나 그들 곁을 묵묵히 지키는 진돗가의 백구의 존재는 그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소중한 조각들이었다. 백구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3년 전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난 이 백색의 진돗개는 마치 전생의 인연이었던 것처럼 부부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짖는 일이 거의 없었고 눈빛은 깊었으며 행동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이정훈 씨가 현관 앞 흔들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을 때면 백구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주인을 지키는 늙은 장수처럼 보였다. 박선자 씨가 정원에서 잡초를 뽑을 때면 백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다. 그녀가 허리를 두드리며 쉴 때쯤이면 말없이 다가와 턱을 무릎에 기대곤 했다. 부부에게 백구는 말없는 아들이자 가장 든든한 친구였다. 특히 박선자 씨는 백구의 유별난 깔끔함에 매번 감탄하곤 했다. 보통의 개들과는 달리 백구는 자신의 잠자리를 매일같이 코로 밀고 앞발로 다듬어 정돈했고 식사를 한 후에는 주변에 떨어진 사료 한 톨까지 혀로 핥아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백구 좀 봐요. 꼭 사람이 환생한 것 같다니까. 저렇게 깔끔한 개는 처음 바라며 웃곤 했다. 이는 진돗개가 자신의 영역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는 타고난 습성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 모습은 백구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들의 나날은 그렇게 고요한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누구도 그 평화를 깨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 균열은 바로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서 시작되었다. 낡았지만 정겨웠던 옆집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주변 주택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며칠 동안 이삿짐 트럭이 굉음을 내며 오갔고 시끄러운 음악과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이정훈 씨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새로운 이웃과는 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애써 불편한 마음을 눌렀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새 이웃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 마크였다. 그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굵은 금목걸이를 건 차에 낯선 동양인 노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와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간단한 목례만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부부의 소박한 정원과 낡은 집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든 것은 마크가 아니라 그가 데리고 온 존재였다. 그의 곁에는 어깨 높이가 성인 남성의 허리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핏불테리어가 버티고 서 있었다. 땅딸막하지만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인 몸, 쩍 벌어진 턱, 그리고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검은 눈동자. 타이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개는 마치 고대의 검투사처럼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목에는 진기 박힌 가죽 목줄이 채워져 있었고 마크가 줄을 잡고 있지 않을 때면 낮은 자세로 주위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그날 이후 이정훈 씨, 부부의 평화로운 정거는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담장 너머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타이탄의 위협적인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땅을 울리는 듯한 저음의 포효는 듣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백구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하던 행동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짖지도 동요하지도 않았지만 팽팽하게 긴장된 등 근육은 그가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정훈 씨는 담장 근처에 가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타이탄이 담장을 뛰어넘지 않을까. 마크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내 박선자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정원에 나갈 때면 반드시 백구를 동반했고 백구가 곁에 있어야만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주말이 되자 부부의 유일한 낙인 아들 내외와 손녀 미나가 집을 방문했다. 5살 빼기 미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만큼이나 백구를 좋아했다. 미나가 백구야 하고 부르며 달려와 품에 안길 때면 무뚝뚝하고 기품있던 백구도 꼬리를 살랑이며 반가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 모습은 노부부에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다. 미나는 마당에 작은 공을 던지며 백구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평소 같았으면 부부는 흔들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부부의 시선은 마당에서 뛰노는 손녀와 백구를 향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담장 너머 옆집을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옆집 2층 창문 커튼이 젖혀지더니 마크가 타이탄을 품에 안은 채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타이탄의 검은 눈동자는 마당에서 뛰노는 작은 아이와 백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따사롭던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식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정원을 가득 채웠던 미나의 웃음소리와 백구의 평화로운 움직임 위로 보이지 않는 불길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평화에 익숙해져 있던 늙은 진돗개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천진난만한 손녀와 저 포악한 맹수 사이에 흐르는 불길한 정적. 과연 이 아슬아슬한 평화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정훈 씨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2층 창문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마크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로마의 황제가 검투사들의 싸움을 관람하듯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이었다. 그의 품에 안긴 핏불, 타이탄은 미동도 없이 마당에 작은 아이와 진돗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검은 눈동자는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박선자 씨, 역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나지막이 미나의 이름을 불렀다. 자, 미나야, 이리 오렴. 이제 할머니랑 들어가서 맛있는 주스 마실까? 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
5살 미나의 세상은 온통 작고 빨간 공과 그 공을 쫓아다니는 멋진 친구 백구뿐이었다. 미나는 있는 힘껏 공을 던졌다. 통통 튀던 공은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하필이면 두 집의 경계를 나누는 낡은 나무 울타리 아래의 작은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옆집 마당, 즉 타이탄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미나는 짧은 탄성을 내뱉으며 공이 사라진 곳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는 경계나 위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소중한 장난감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미나야, 안 돼! 이정훈 씨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아이의 작은 발걸음은 이미 울타리를 향해 있었다. 미나가 울타리 틈으로 작은 손을 뻗어 공을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르르릉, 꽉꽝.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했다. 담장 너머에서 지축을 흔드는 듯한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분노와 사리로 가득 찬 야수의 울부짖음이었다. 이어서 육중한 무언가가 나무 울타리에 부딪히는 굉음이 들렸다. 콩, 콩, 낡은 나무 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타이탄이 울타리를 부술 기세로 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미나는 그 소리에 놀라 얼어붙은 채 울타리 틈새로 보이는 번들거리는 검은 코와 하얀 이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정훈 씨와 박선자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녀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포가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킨 것이다. 또 바로 그때 하얀 섬광이 눈앞을 스쳤다. 백구였다. 지금까지 미나의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백구는 타이탄의 첫 번째 포효가 터져 나오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번개처럼 빠르게 백구는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미나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울타리와 아이 사이에 자신의 몸으로 완벽한 방어벽을 만든 것이다. 백구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굳건히 서 있을 뿐이었다. 쫑긋선 두 귀는 울타리 너머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꼬리는 위험있게 아래로 쭉 뻗어 있었다. 팽팽하게 긴장된 등 근육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 백구의 눈은 더 이상 평소의 그 온화한 눈이 아니었다. 진돗개 특유의 상대의 영혼을 꿰뚫어 본다는 그 서늘한 눈빛. 그 시선은 울타리의 나무 판자를 뚫고 광분한 타이탄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을 마크를 향해 꽂히는 듯했다. 그것은 내 가족에게 송긋 하나라도 됐다간 내 놈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울타리 너머의 광란은 계속되었다. 타이탄은 긁고 물어뜯고 몸으로 부딪히며 어떻게든 경계를 넘으려 발악했다. 하지만 백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바위처럼 그는 모든 위협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작은 아이를 지켜냈다. 그 압도적인 침묵과 고요한 분노 앞에서 울타리 너머의 포악한 소음은 오히려 유치하고 공허하게 들릴 정도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정훈 씨가 달려가 미나를 품에 안아 들었다. 아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무서워. 박선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집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소동을 들었는지 옆집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마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헐떡이며 울타리를 긁어대는 타이탄의 목줄을 잡아 끌며 이쪽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왜요? 타이탄. 진정해.
그냥 작은 설치류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는커녕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백구를 향해 경멸적인 눈빛을 보낸 뒤 타이탄을 끌고 집 안으로 사라졌다. 이정은 씨는 손녀를 안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옆집을 노려보는 백구의 등을 바라보았다. 마크와 타이탄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백구는 천천히 긴장을 풀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다리에 조용히 머리를 비볐다. 그 온기는 괜찮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정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아내와 손녀는 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낮의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울타리를 꼼꼼히 살폈다. 타이탄이 부딪혔던 곳은 나무가 움푹 패고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울타리 아래쪽을 비추던 그의 손전등 불빛이 한 곳에 멈췄다. 자신들의 마당 쪽 울타리 바로 아래 땅바닥에 깊게 파인 자국들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밖으로 울타리 밑을 파고나가려 한 흔적이었다. 타이탄의 흔적이라고 하기엔 방향이 반대였다. 이정은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 현관 데크에 백구가 앉아 있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백구는 고요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이정은 씨의 머릿속에 끔찍한 질문이 스쳐 지나갔다. 백구는 단지 미나를 보호만 하려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저 울타리를 넘어 위협의 근원을 직접 제거하려고 했던 것일까? 고요한 충신인 줄만 알았던 백구의 모습, 뒤에 숨겨진 사냥꾼의 본능, 그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밤새 뒤척이던 이정은 씨의 귓게는 흙을 파내던 백구의 발톱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 고요한 눈빛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수호자의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사냥꾼의 본능이었을까? 그 질문은 새벽녘까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날이 밝자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손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 또다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단지 마크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 즉 아이가 마당에 있을 때만이라도 걔를 집안에 묶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할 생각이었다. 이정은 씨는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리기를 기다렸다가 마크가 차고 앞에서 자신의 요란한 픽업 트럭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마크 씨,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크는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만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오? 영감. 그의 말투는 처음부터 무례했다. 어제 제 손녀가 많이 놀랐습니다. 마크 씨의 개가 무척 공격적이더군요. 혹시 아이가 마당에 있을 때만이라도 잠시 집 안에 들여주시거나 줄을 짧게 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정은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크는 코웃음을 쳤다. 아, 영감, 지금 낸 개 탓을 하는 거요. 당신들 손녀가 먼저 내 영역을 침범했잖소. 그리고 타이탄은 그냥 자기 구역을 지킨 것뿐이야. 그게 훌륭한 경비견의 본분이지. 그는 마치 이정훈 씨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 취급하듯 말했다. 하지만 울타리를 부술 듯이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은 씨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바로 그 순간 마크의 시선이 이정은 씨의 등 뒤 현관 데크에 얌전히 앉아있는 백구를 향했다.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위협, 진짜 위협이 뭔지 모르는군. 저기 저 하얀 손뭉치 같은 개나 키우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그는 백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을 이었다. 저건 뭐여? 깨카오카오? 아니면 무슨 잡종인가? 다람쥐하고 싸워도 질 것처럼 생겼는데 이정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크의 무지하고 경멸적인 태도는 단순히 개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크는 그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했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내 개? 타이탄은 혈통부터 다르다오. 미국 최고의 챔피언 라인에서 태어난 전사지. 핏불은 고대 로마 검투사들의 후예야 싸우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런데 당신 개는 관상용인가? 그리고 마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정훈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말이었다. 아,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한국 개들은 원래 숲으로 만들어 먹는다면서? 하하하.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이정훈 씨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상대의 무지에 분노해야 할지 아니면 그 저열함에 연민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진돗개를 식용견 취급하는 저 남자의 무식함에 대한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품위와 인내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마크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이정훈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깊은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마크는 그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이정훈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훈 씨는 말없이 백구의 곁에 앉았다. 백구는 주인의 무거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만히 그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그 따뜻한 천이 이정훈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그는 나지기 한국말로 읊조렸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백구에게 맹세하듯이 백구야, 저 자의 오만함을 반드시 꺾어줘야겠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은 이제 두 문화와 가치관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되어버렸다. 과연 평화롭게 살아온 자신과 백구가 저 야수와 같은 남자와 개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 마당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크가 타이탄에게 무거운 쇠사슬이 달린 특수 훈련용 조끼를 입히고 있었다. 그리고는 타이탄에게 거대한 타이어를 물고 끌게 하는 마치 전투견을 양성하는 듯한 훈련을 시작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타이어를 끄는 타이탄의 근육은 분노로 부풀어 오르는 듯했고 그 모습은 명백한 위협이자 과시였다. 조용한 위협은 이제 눈에 보이는 전쟁 준비로 바뀌어 있었다. 마크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매일같이 전투 훈련을 받는 저 맹수를 상대로 평생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백구가 과연 맞설 수나 있을까? 마크가 타이탄을 훈련시키는 소리는 이정훈 씨 부부의 일상에 박힌 가시가 되었다. 매일 오후 마당에서는 타이탄의 거친 숨소리와 마크의 고함, 그리고 육중한 타이어가 흙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어김없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이정훈 씨나 백구가 마당의 모습을 보일 때면 마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과장된 칭찬을 쏟아냈다. 그래, 타이탄. 물어, 찢어버려. 이 동네의 왕은 바로 너야. 그것은 백구를 향한 그리고
이정훈 씨 부부를 향한 명백한 심리전이었다. 이정훈 씨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함을 삼켰다. 저들은 힘을 숭배하고 있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공격적인 것이 최고라고 믿는 저들의 세계에서 백구의 침묵과 인내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박선자 씨는 아예 커튼을 쳐버리고 마당 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평화롭던 그들의 정원은 이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안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백구는 주인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타이탄의 위협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면 잠시 귀를 쫑긋 세울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초연한 태도는 마치 거친 파도가 아무리 해안을 때려도 끄떡없는 갯바위와 같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단단하게 응축되고 있음을 이정훈 씨는 느낄 수 있었다. 마크의 도발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며칠 후 박선자 씨가 텃밭에서 토마토를 돌보고 있을 때였다. 백구는 그녀의 발치에 편안하게 엎드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 평화는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마크가 타이탄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타이탄을 마당 한가운데 묶어두는 대신 목줄을 짧게 잡고 두 집 사이의 울타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타이탄은 백구를 발견하자마자 이성을 잃었다.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침이 흘러내렸다. 온몸의 근육을 꿈틀거리며 당장이라도 울타리를 넘어 백구의 목을 물어뜯을 듯이 으르렁거렸다. 마크는 그런 타이탄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을 살짝 풀어주며 울타리 쪽으로 다가가도록 부추겼다. 타이탄의 육중한 몸이 울타리에 부딪혔다. 낡은 나무 판자가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박선자 씨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크는 이쪽을 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백구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다. 함께 짖고 울타리를 향해 달려들고 분노를 터뜨리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의 개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모두의 시선이 백구에게 쏠렸다. 엎드려 있던 백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울타리 너머에서 광분하고 있는 타이탄에게 고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자세에는 공격성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냉철한 관찰자의 모습이었다. 울타리를 사이에 둔 채 광기와 침착함이 숨 막히게 대치했다. 바로 그때 백구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그는 울타리 너머의 타이탄에게서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박선자 씨가 흙바닥에 내려놓았던 작은 모종삽을 입으로 부드럽게 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는 태연 한 걸음으로 주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발치에 모종삽을 툭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그녀의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코로 손등을 툭 쳤다. 그 행동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주인님, 저런 미치광이는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위험하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것은 진돗가의 특유의 오직 한 주인만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백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개와의 서열 싸움이나 자존심 대결이 아니었다. 그의 세상의 중심은 오직 그의 주인, 박선자 씨의 안전과 평온이었다. 눈앞의 위협으로부터 주인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그의 지성이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크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싸움을 원했다. 힘의 대결을 원했다. 하지만 백구는 그가 만든 판 자체를 무시해버렸다. 백구의 고요한 무시는 타이탄의 요란한 공격성보다 훨씬 더 모욕적이었다. 마크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 겁쟁이 자식,
그럴 줄 알았어. 꼬리 말고 도망이나 치는 멍청한 개.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타이탄의 목줄을 거칠게 잡아 끌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박선자 씨는 백구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이 현명하고 용감한 반려견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동이 차올랐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무거웠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정훈 씨가 우편물을 가지러 현관문을 나섰다. 그런데 현관 앞 데크에서 낯선 흔적을 발견하고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백구의 발자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뭉툭한 진흙 묻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타이탄의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마당과 현관은 담장과 대문으로 막혀 있었다. 이 발자국이 여기에 찍히려면 누군가가 대문을 열고 타이탄을 잠시나마 이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뜻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크의 도발은 이제 울타리 너머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남의 사유지를 침범했다. 그들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자신의 무기의 흔적을 남겨놓고 간 것이다. 이것은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는 울타리가 아니라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다음번에는 흔적만 남기고 돌아갈까? 아니면 그 이빨이 자신들의 살갗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위협이 이제 실질적인 공포가 되어 그들의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이정훈 씨는 호수를 가져와 현관 데크에 찍힌 진흙 발자국을 씻어냈다. 흙탕물이 흘러가며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찍힌 불쾌한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의 성격이 침범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웃이 언제든 다시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보이지 않는 독처럼 부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박선자 씨는 이제 혼자 정원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정훈 씨는 수시로 창밖을 내다보며 옆집의 동태를 살폈다. 백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야 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스스로를 가둔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부부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선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백구에게 향해 있었다. 여보, 우리 백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어쩜 저렇게 듬직하고 점잖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이정훈 씨는 TV를 끄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러게 말이야. 꼭 우리를 지키기 위해 온 것처럼 말이야. 그 말은 자연스럽게 3년 전 백구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당시 부부는 개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즐기던 그들에게 동물을 돌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훈 씨, 부탁이 있어요. 딱 한 번만 보호소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특별한 진돗가의 한 마리가 있는데 며칠 내로 안락사 명단에 오를 것 같아요.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찾아간 보호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철창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지저대고 있었다. 버림받은 존재들의 절망과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공기는 부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런데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공간이 있었다. 가장 안쪽의 한 철창, 그 안에는 눈처럼 새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다른 개들처럼 짖지도, 철창을 긁지도, 꼬리를 치지도 않았다. 그저 혼돈 속에서 홀로 고고하게 앉아 마치 왕족과 같은 품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 깊고 총명한 눈은 자신을 구경하러 온 부부를 무심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보호소 직원은 백구의 사연이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유기견이라고 하기에는 털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영양 상태도 좋았다. 몸에는 마이크로칩도 인식표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았고 마치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자세히 보시면 주둥이랑 어깨 쪽에 옅은 흉터 자국들이 있어요. 아마 예전에 다른 동물과 싸운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상이 안 가죠. 그 흉터 이야기는 부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토록 점잖고 기품 있는 개에게 대체 무슨 과거가 있었던 걸까? 박선자 씨는 자기도 모르게 철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백구는 그녀의 손냄새를 맡거나 핥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그녀의 손을 내려다본 후 다시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흘렀다. 마치 당신이군요. 이제 오셨군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부부는 그날로 백구의 입양을 결정했다. 보호소 직원들은 백구가 그렇게 빨리 마음을 여는 것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백구는 마치 처음부터 그들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부부의 삶에 녹아들었다. 과거를 회상하던 이정훈 씨의 머릿속에 현재의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의문들이 떠올랐다. 대체 백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전 주인은 누구였을까? 타이탄의 광기 어린 도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 침착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어쩌면 깊은 산속에서 사냥꾼과 함께 멧돼지라도 사냥했던 것일까? 혹은 외딴 곳에 있는 부잣집을 지키던 전문 경비견이었을까? 그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친 과거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원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먼 길을 혼자 헤맸던 건지도 몰라. 박선자 씨가 나지막이 말했다. 진돗개의 귀소 본능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주인을 찾아 돌아온 일화로 유명했다. 그 말을 듣자 백구의 과거는 더욱 애틋하고 신비롭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부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던 백구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 낮고 짧게 월 하고 짖었다. 지난 며칠간 옆집의 소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던 백구가 처음으로 내는 소리였다. 그것은 공격적인 짖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리는 경고음 같았다. 이정훈 씨는 심장이 철렁하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스름이 내린 마당 건너 마크의 집 앞에는 그의 픽업 트럭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옆집 뒷마당으로 통하는 철제 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 어디에도 타이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마크는 외출했고 개는 사라졌다. 열린 대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정훈 씨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그 맹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정훈 씨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타이탄이 사라졌다. 저 맹수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거실에 있던 묵직한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유사시 최소한의 방어 무기는 되어줄 것이었다. 여보, 당신은 집 안에 있어요. 문 꼭 잠그고 아내에게 다급하게 말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마크의 픽업 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옆집 진입로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마크는 차에서 내리더니 살짝 열려있던 뒷마당 대문을 활짝 열고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어둠 속 마당 맨 끝쪽 숲을 사이에서 거대한 형체가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다. 타이탄이었다.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을 뿐이다. 마크는 타이탄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정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마크의 부주의함은 그의 악의만큼이나 위험했다. 언젠가 저 부주의함이 끔찍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다음 날 오후 그 예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개의 존재를 극명하게 비교하며 현실이 되었다. 도시가스 직원이 정기 점검을 위해 이정훈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정훈 씨는 그를 뒷마당 계량기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백구도 그들을 따라 나섰지만 성가시게 굴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나무 그늘 아래에 엎드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낯선 사람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은 언제나처럼 듬직했다. 제복을 입은 직원은 진돗개가 익숙하지 않은지 백구를 힐끔거리며 다소 경직된 몸짓으로 작업을 했다. 점검을 마친 그가 이정훈 씨에게 몇 가지를 설명하고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그가 발밑에 울퉁불퉁한 잔디를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뎠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휘청했고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금속 클립보드를 놓치고 말았다. 클립보드는 바닥에 돌에 부딪히며 쨍그랑 탁 하는 요란한 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소음과 사람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대부분의 개라면 놀라서 짖거나 혹은 위협으로 판단하고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을 상황이었다. 백구 역시 소리에 놀라 순간적으로 귀를 뒤로 젖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의 반응은 공포나 공격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찰나의 순간 백구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상황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넘어진 사람, 땅에 떨어진 물건, 그리고 걱정스럽게 달려가는 주인의 모습.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한 그는 이것이 위협이 아닌 사고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판단했다. 진돗개는 본래 사냥개로서 단순히 목표물을 쫓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사냥꾼과 협력하는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진화해왔다. 백구의 혈관 속에 흐르는 수천 년의 지혜가 바로 그 순간 발현된 것이다. 그는 짖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넘어진 직원을 향해 달려가는 이정훈 씨를 지나쳐 땅에 떨어진 클립보드로 향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거운 클립보드를 입에 물고는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고 있는 직원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발치에 클립보드를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이것 때문에 놀라셨군요.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백구는 꼬리를 두어 번살랑이기까지 했다. 직원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개는 처음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탄이 가득했다. 이정훈 씨, 역시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이정훈 씨네 마당에서 난 소란의 옆집에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쨍그랑 소리가 나자마자 마크의 집 안에서 타이탄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에 몸을 던져 부딪히는 쿵, 쿵 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타이탄의 반응은 오직 하나, 바로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본능의 분출뿐이었다. 마크가 타이탄, 닥쳐, 제기랄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광적인 짖음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상황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조되었다. 한쪽에서는 지성이 빛을 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본능이 날뛰고 있었다. 직원은 옷에 흙을 털며 쓴웃음을 지었다.
댁에게는 정말 명견이군요. 사실 지난주에 저 집 계량기도 점검했거든요. 저 핏불 창문을 깨고 저한테 달려들 기세더군요. 정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란 작자는 말리기는커녕 그냥 웃고만 있더군요. 그리고 그는 이정훈 씨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말을 덧붙였다. 그 사람이 저한테 자랑까지 하더군요. 자기 개를 준비시키는 중이라고요. 곧 챔피언십이 있는데 거기서 싹쓸이를 할 거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영 기분 나쁜 소리였어요. 이정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챔피언십 싹쓸이. 마크는 단순히 과시욕 때문에 타이탄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타이탄을 실제 싸움에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조용한 교회 마을 어딘가에 불법 투견장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 챔피언십을 위한 마지막 실전 테스트 상대가 바로 백구가 될 운명인 것일까? 이웃 간의 갈등은 이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범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가스 직원이 떠난 후에도 이정훈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챔피언십, 싹쓸이. 그 단어들이 그의 뇌리에서 불길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마크의 행동은 단순한 이웃 간의 신경전이나 과시욕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피비린내에 나는 범죄, 즉 불법 투견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세계의 다음 희생양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충직한 백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온몸이 떨려왔다. 그날 이후 이정훈 씨와 마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조용한 동네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두 집 사이의 냉랭한 기류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마크는 자신의 불만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 다른 이웃들이 근처에 있을 때면 그는 마치 들으라는 듯이 더 큰 소리로 타이탄을 훈련시켰고 동양인 노부부와 그들의 이상한 개에 대한 경멸적인 농담을 던졌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손녀 미나의 사건은 자신의 개를 공격하려던 사나운 진돗개의 이야기로 둔갑했고 백구의 침착함은 비겁함으로 이정훈 씨 부부의 조용한 항의는 까다롭고 비사교적인 이민자의 투정으로 포장되었다. 그는 힘과 공격성을 숭상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이웃들에게 전파했고 타이탄의 위압적인 모습은 일부 이웃들에게 멋지고 강력한 보호자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졌다. 조용하던 교회의 작은 마을은 서서히 두 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크의 편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그처럼 힘의 논리를 신봉하거나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주눅이 든 이들이었다. 그들은 이정훈 씨 부부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비사교적이라고 수군거렸고 낯선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는 진돗개의 기질을 공격성으로 오해했다. 서구 문화권에서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는 개들을 친근하다고 여기는 시각에서 오직 자신의 가족에게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백구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심지어 불쾌한 것으로 비쳤다. 개에 대한 오해는 곧 그 주인인 이정훈 씨 부부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졌다. 반면 마음속으로 이정훈 씨 부부를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어린 자녀나 작은 애완견을 키우는 집들은 타이탄의 존재 자체를 공포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타이탄의 광적인 짖음소리에 심장이 철렁하기를 여러 번이었고 마크가 없는 곳에서는 이정훈 씨 부부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작은 동정심을 표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마크에게 공개적으로 맞설 용기는 내지 못했다. 마크의 불같은 성격과 타이탄의 위협적인 모습 앞에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이정훈 씨 부부는 자신의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침 산책길에 나누던 정겨운 인사는 사라졌고
주말마다 열리던 동네 바비큐 파티에도 더 이상 초대받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 안에 갇힌 이방인이 된 것 같았다. 특히 이웃들과의 소소한 교류를 소중히 여겼던 박선자 씨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에 시달렸다. 이정은 씨는 아내의 슬픔을 지켜보며 불의에 침묵하는 세상에 대한 조용한 분노를 속으로 사겼다. 오직 백구만이 변함없이 그들의 곁을 지켰다. 백구는 주인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그는 부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의 묵묵한 존재감은 고립된 부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이정은 씨가 현관등을 켜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우편함에 작은 쪽지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편물이 배달될 시간이 아니었기에 의아하게 생각하며 쪽지를 펼쳐 들었다. 그것은 평소 조용히 부부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오던 길 건너 집의 여성, 사라가 보낸 것이었다. 그녀의 다급한 필체가 종이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조심하세요. 오늘 마크가 동네 배서 사람들에게 곧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가 밤마다 개를 순찰시킨다면서 풀어놓고 있어요. 제발 정말 조심하세요. 이정은 씨의 손에서 쪽지가 힘없이 구겨졌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어둠을 틈타 실질적인 위협으로 변하고 있었다. 마크는 더 이상 도발의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맹수를 어둠 속에 풀어놓고 있었다. 다음번 순찰의 목표가 어디가 될지는 불보듯 뻔했다. 위협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시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의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사라의 쪽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공포에 대한 예고장이었다. 그날 밤부터 이정은 씨 부부의 집은 요새가 되었다. 이정은 씨는 집 안팎의 모든 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를 몇 번이고 확인했고 삐걱거리던 뒷마당 울타리에 경첩에 기름을 치고 단단히 고정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깼고 창밖의 어둠을 향한 경계를 늦추지 못했다. 평온했던 그들의 침실은 이제 적진을 눈앞에 둔 참호처럼 변해버렸다. 며칠이 흐른 어느 늦은 밤 부부를 짓누르던 불안은 마침내 현실이 되어 현관문을 긁기 시작했다. 시어걱, 서걱,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현관문을 긁는 소리에 이정은 씨는 잠에서 깨어났다. 옆에서 잠든 아내 역시 몸을 뒤척였다. 부부의 침대 발치에서 자고 있던 백구는 이미 깨어 있었다. 백구는 짖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다. 마치 땅이 울리는 듯한 그 소리는 이정은 씨, 부부가 백구에게서 처음 들어보는 원초적인 분노의 소리였다. 이정은 씨는 숨을 죽인 채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본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희미한 달빛 아래 타이탄이 목줄도 없이 그들의 앞마당을 제 집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도로와 마당의 경계가 되는 보도블록 위에 마크가 팔짱을 낀 채 서서 이쪽을 보며 희죽거리고 있었다. 타이탄은 그저 배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박선자 씨가 애지중지 가꾸던 장미 덤불에 다리를 들어 영역 표시를 했고 이내 현관문으로 다가와 앞발로 문을 긁어댔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고 문을 긁으며 안에 있는 존재들을 위협하는 계산된 심리전. 마크는 백구가 이 도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했다. 백구는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굳어진 채 현관문을 향해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등줄기에 털이 곤두서서
그의 몸은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진돗개는 자신의 영역에 대한 집착이 상상 이상으로 강한 견종이다. 낯선 개가 자신의 영역, 특히 주인이 잠든 집의 현관문 앞까지 침범한 것은 진도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침략 행위였다. 그의 모든 본능이 당장 문을 부수고 나가 침입자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잠에서 깬 박선자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목줄을 꽉 붙잡았다. 백구야, 제발 참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백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몸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주인의 명령과 자신의 본능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내면의 싸움. 그는 전설적인 인내심으로 들끓는 투쟁 본능을 억누르고 있었다.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크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백구가 미친 듯이 짖으며 문에 몸을 던지는 광경을 기대했다. 그래야만 저 개도 내 개처럼 똑같이 사나운 짐승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도발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구의 절제된 분노와 침묵은 그의 예상을 벗어난 또 한 번의 패배였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대치가 흐른 후 마크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타이탄은 아쉬운 듯 현관문을 한 번 더 긁어보고는 마지못해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두 그림자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정훈 씨 부부는 한동안 망견자실한 채 서 있었다. 울타리와 재산권이라는 문명의 최소한의 약속은 마크에 의해 무참히 깨졌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지만 뾰족한 증거가 없었다. 이웃집 개가 잠시 마당에 들어왔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오히려 히스테리적인 늙은이로 취급당하고 마크를 더욱 자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깊은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씨는 밤새 벌어진 침략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장미덤불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고 현관문에는 깊은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는 현관 매트 위에서 훨씬 더 사악한 물건을 발견했다. 타이탄의 침으로 축축하게 젖은 씹다만 가죽개 장난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마크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에 전리품을 남겨두고 간 것이다. 이것은 방문의 증표이자 명백한 경고였다. 나는 언제든 너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뒤에는 더 끔찍한 약속이 숨어 있었다. 다음번에는 장난감보다 더 끔찍한 것을 남기고 갈 수도 있다. 마크의 위험한 장난은 이제 선을 넘었고 공포는 점점 더 짙은 색으로 부부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이정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매트 위에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축축하고 역겨운 침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마크가 보낸 무언의 서신이었고 그 안에는 다음을 예고하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차 장난감을 쓰레기통 깊숙이 던져버렸지만 그 불길한 감촉은 오랫동안 그의 손에 남았다. 그날 이후 이상하고 불안한 침묵이 두 집 사이에 내려앉았다. 마크는 더 이상 마당에서 요란하게 타이탄을 훈련시키지 않았다. 땅을 울리던 타이탄의 짖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옆집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불길한 고요함이었다. 이정훈 씨 부부는 그 침묵 속에서 마크가 더 크고 더 결정적인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알려진 위협보다 알 수 없는 위협이 주는 공포가 훨씬 더 컸다. 이제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에도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하늘도 변하기 시작했다. 지역 뉴스에서는 며칠째 강력한 폭풍우가 북상하고 있다는 경고를 내보내고 있었다. 기상캐스터는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 그리고 정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목소리로 예보했다. 하늘은 맑은 푸른색을 잃고 멍든 상처 같은 짙은 회색빛으로 물들어갔다. 공기는 끈적끈적한 습기를 머금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새들은 노래를 멈췄고 동네 전체에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먼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의 낮은 울음소리뿐이었다. 이정훈 씨 부부는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마당에 작은 의자와 화분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손전등과 비상용 배터리를 확인했다. 그것은 단지 폭풍에 대한 대비가 아니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고립된 성을 보강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마침내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성기게 떨어지던 빗방울은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해 세상을 회색 장막으로 뒤덮었다.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은 미친 듯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세차게 쏟아지는 비의 흐릿한 형체로 변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 집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몹시 불안해했다. 그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창가와 현관문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간간히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기압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이었다. 그는 주인의 극심한 불안감과 담장 너머에서 응축되고 있는 사악한 기운, 그리고 자연의 분노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잠시 하얗게 밝혔다가 어둠 속에 잠기게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정훈 씨는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은 하늘이 세상에 큰 빚을 청산하거나 억울한 원혼이 복수하기 위해 찾아오는 날이라고 했다. 미신인 줄 알면서도 그는 지금의 이 폭풍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는 기묘한 운명론에 사로잡혔다. 마치 피할 수 없는 결전을 위해 거대한 우주가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의 생각이 거기에 미친 순간이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깜빡거리더니 퓨즈가 나가는 소리와 함께 암흑이 찾아왔다. 정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귀를 찢을 듯한 빗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다. 박선자 씨가 나지막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정훈 씨가 더듬거리며 비상용 손전등을 켜려는 순간 폭풍의 소음을 뚫고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우지끈, 쩍, 뒷마당 쪽에서 들려온 거대한 나무가 부러지는 듯한 굉음이었다.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한 무언가가 파괴되는 소리. 박선자 씨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이정훈 씨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올따리. 폭풍이 혹은 폭풍을 가장한 무언가가 그들과 옆집의 맹수 사이에 놓인 마지막 방어선을 마침내 무너뜨린 것일까. 이 끔찍한 어둠 속, 이제 아무런 경계가 없어진 뒷마당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파열음은 이정훈 씨, 부부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는 소리였다. 이정훈 씨는 겨우 손전등을 켰다. 가늘고 떨리는 빗줄기가 어둠을 갈랐다. 그의 아내 박선자 씨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백구는 이미 뒷마당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향해 몸을 돌린 채 낮고 끊임없는 으르렁거림을 토해내고 있었다. 온몸의 신경을 곤두쓴 채 그는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노련한 전사 같았다. 이정훈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전등 빛을 천천히 유리문 쪽으로 옮겼다. 빛이 닿은 곳에는 그들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펼쳐져 있었다. 두 집을 가르던 낡은 나무 울타리의 중앙 부분이
폭풍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통째로 뜯겨나가 있었다. 한때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던 최소한의 경계선은 이제 뻥 뚫린 구멍이 되어 옆집의 어둠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성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뚫린 공간 너머로는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비와 바람의 군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이정훈 씨가 속으로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 옆집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다. 타이탄이었다. 폭풍우 속의 타이탄은 평소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마크의 통제하에 있는 개가 아니었다. 쏟아지는 비에 젖은 털은 단단한 근육 위로 착 달라붙어 그의 몸을 더욱 기괴하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했다. 손전등 빛에 반사된 그의 두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닌 아기에 찬 야수의 그것처럼 섬뜩한 녹색 빛을 뿜어냈다. 그는 폭풍 그 자체가 되어버린 듯 원초적인 광기와 분노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타이탄은 무너진 경계선 앞에 멈춰 서서 코를 킁킁거렸다. 그는 이미 이 땅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었다. 침입의 기억이 그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막던 장애물은 사라졌다. 길은 활짝 열렸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타이탄의 시선이 유리문 뒤 어둠 속에 웅크린 작은 인간들과 그 앞을 막아선 하얀 진돗개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터진 천둥과 뒤섞여 타이탄의 입에서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그것은 단순히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대지를 박차는 강력한 뒷다리는 진흙과 잔디를 허공으로 흩뿌렸다. 오직 파괴와 살육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발사된 검은 탄환과도 같았다. 그의 눈에는 유리문 뒤에 있는 가족을 향한 명백한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정은 씨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대한 분노 덩어리 앞에서 얇은 유리문은 종잇장처럼 느껴졌다. 도망갈 곳도 저항할 무기도 없었다. 시간이 끔찍하게 느려졌다. 그들이 매일 밤 두려워하던 바로 그 순간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박선자 씨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폭풍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정훈 씨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인간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백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의 가슴 속에서 낮게 울리던 으르렁거림은 이제 하늘을 찢을 듯한 우렁찬 포효로 바뀌어 있었다. 이정훈 씨, 부부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맹렬한 도전의 외침이었다. 그것은 수천 년간 한반도의 사냐를 누비며 자신보다 거대한 멧돼지나 맹수들과 맞서 싸워온 사냥꾼의 피가 깨어나는 소리였다. 자신의 주인과 영역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공포조차 뛰어넘는 진돗개의 본능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타이탄이 유리문에 부딪히기 직전 백구가 먼저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얀 번개가 실내를 가로질렀다. 그는 타이탄을 공격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타이탄이 부딪힐 유리문을 안쪽에서 먼저 들이받았다. 쾅! 엄청난 충격에 유리문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다. 그 짧고 끔찍한 순간 두 마리의 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다. 얇고 위태롭게 떨리는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타이탄의 증오로 가득 찬 일그러진 얼굴과 백구의 얼음처럼 차갑고 치명적으로 집중된 얼굴이 불과 몇 인치 거리에서 마주쳤다. 하지만 백구의 필사적인 방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그가 문에 부딪힌 엄청난 충격으로 낡은 슬라이딩 도어의 잠금 장치가 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리고 문이 옆으로 스르르
몇 인치가량 열리고 말았다. 마지막 방어선이 뚫렸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스르륵. 열린 문틈으로 폭풍우가 몰아쳤다. 빗물과 함께 수개월간 응축되었던 옆집의 광기가 마침내 경계를 넘어 이정훈 씨 부부의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시간은 다시 영원처럼 늘어졌다. 으르렁거리는 두 맹수와 겁에 질린 두 노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거친 폭풍우. 세상의 종말이 이와 같을까? 정적을 깬 것은 타이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열린 문틈으로 거대한 몸을 우겨 넣으며 순수한 공격성의 화신이 되어 거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눈앞의 하얀 개를 제거하고 그 뒤에 있는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핏불의 교과서적인 싸움 방식 그대로 낮게 자세를 잡고 백구의 목줄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했다. 한 번 물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그 치명적인 턱으로 모든 것을 끝장낼 작정이었다. 만약 백구가 힘으로 맞서려 했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자신보다 훨씬 무겁고 근육량도 압도적이며 오직 싸움을 위해 개량된 상대를 정면으로 받아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하지만 백구는 그러지 않았다. 그의 혈관 속에는 힘보다 지혜를 우선시하는 수천 년의 생존 전략이 각인되어 있었다. 타이탄의 육중한 몸이 그의 턱 밑까지 파고드는 찰나 백구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마치 투사처럼 몸을 옆으로 휙 틀었다.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유연하고 빨랐다. 전속력으로 돌진하던 타이탄은 목표물이 사라지자 균형을 잃고 자신의 추진력을 이기지 못한 채 거실 바닥을 몇 걸음 더 미끄러져 나갔다. 잠시 그의 옆구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백구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타이탄이 자세를 바로잡기도 전에 백구는 땅에 낮게 붙어 그의 뒤를 쳤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타이탄의 목이나 등이 아니었다. 그는 늑대나 들개가 거대한 사냥감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고대의 전술을 사용했다. 그는 타이탄의 뒷다리 힘줄과 옆구리를 향해 깊지는 않지만 매우 빠르고 고통스러운 연속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타타탁. 이빨이 살갗에 부딪혔다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그것은 상대를 죽이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균형을 무너뜨리고 신경을 긁으며 체력을 소진시키기 위한 교란 작전이었다. 고통과 분노에 찬 타이탄의 포효가 거실을 울렸다. 그는 획 몸을 돌려 다시 백구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백구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끊임없이 움직였다. 소파 뒤로 몸을 숨겼다가 커피 테이블을 장애물 삼아 반대편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거실의 모든 가구를 전장의 지형지물처럼 활용했다. 무겁고 직선적인 움직임에 익숙한 타이탄은 좁은 거실 안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엄청난 체력을 소모했다. 싸움은 기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난타전이 아니었다. 거대한 망치를 든 거인과 날렵한 단검을 든 암살자의 대결과 같았다. 타이탄이 분노에 차 돌진하면 백구는 그것을 가볍게 피한 뒤 빈틈을 노려 번개처럼 치고 빠졌다. 진돗개가 동족과 서열을 다툴 때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힘을 가늠하는 깨놀기라는 행동이 있다. 지금 백구가 보여주는 것은 그 깨놀기가 실전의 살기로 진화한 형태였다. 그는 매 공격마다 상대의 반응 속도, 방어 방식, 그리고 약점을 파악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정훈 씨 부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원초적인 싸움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얀 형체와 검은 형체가 맹렬한 속도로 얽혔다 풀어지기를 반복했다. 가구에 부딪히는 소리, 나무 바닥에 발톱이 긁히는 소리, 스탠드 조명이 넘어지며
박살나는 굉음이 폭풍 소리와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몇 분이 흘렀을까? 타이탄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돌지는 처음에 폭발력을 잃었고 거친 숨소리가 쌕쌕거리며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온몸에 난 자잘한 상처에서 흐르는 피와 계속되는 헛된 추격은 그의 체력과 자존심을 동시에 갉아먹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극도의 분노의 이성을 상실한 타이탄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잡히지 않는 하얀 유령을 쫓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그는 이 모든 싸움의 근원,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목표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구석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이정훈 씨 부부. 타이탄의 붉게 충혈된 눈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뇌리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저 인간들을 공격하면 저 하얀 놈은 자신을 막기 위해 정면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타이탄은 전술을 바꿨다. 그리고는 백구를 무시한 채 노부부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날렸다. 백구는 지금까지 싸움의 흐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모든 공격이 집중되었을 때의 이야기였다. 이제 적의 칼날은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하고 있었다. 과연 백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타이탄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타이탄이 노부부를 향해 몸을 날리는 순간 백구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냉철한 계산과 전략적인 움직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붉고 뜨거운 결의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교란 작전은 끝났다. 백구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몸을 날렸다. 그는 타이탄의 앞을 가로막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옆에서 돌진하는 타이탄의 어깨를 향해 자신의 온몸을 포탄처럼 쏘아붙였다. 공,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마리의 개는 한데 엉켜 바닥을 굴렀다. 타이탄의 돌진은 노부부에게 닿기 직전 방향이 틀어져 거실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거리와 속도를 이용한 탐색전이 아니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지는 지근거리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육탄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백구는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짜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핏불은 강력한 턱 힘과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끈질김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특화된 견종이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턱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짧은 털은 방어에 취약하고 진돗개에 비해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백구는 싸움 내내 이 점을 집요하게 노렸다. 그는 타이탄의 치명적인 턱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약점을 파고들 최적의 순간을 기다려왔다. 바닥에 뒤엉켜 몸부림치는 혼돈 속에서 백구는 타이탄의 목이나 얼굴을 노리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부위를 알고 있었다. 그는 맹렬하게 파고들어 타이탄의 오른쪽 앞다리, 정확히는 팔꿈치, 바로 뒤에 연하고 신경이 집중된 부분을 물었다. 그것은 스치고 지나가는 공격이 아니었다. 늑대와 같은 스피츠 계열 견종 특유의 살점과 힘줄을 자르고 끊어내기 위해 발달한 가위 같은 이빨이 깊숙이 박혔다. 단순히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전투 능력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정밀 타격이었다. 크크악! 타이탄의 입에서 분노의 포효가 아닌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백구를 떼어내려 발버둥쳤고 자신의 턱으로 백구를 물려고 애썼다. 하지만 백구는 진돗가의 사냥꾼의 전설적인 끈기로 버텼다. 그는 오히려 타이탄의 거친 몸부림을 역이용하여
이빨을 더욱 깊숙이 박아 넣었다. 싸움의 흐름은 그 한 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결국 타이탄은 백구를 뿌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그는 더 이상 무적의 검투사가 아니었다. 오른팔 앞다리를 어색하게 허공에 든 채 그는 세 발로 겨우 균형을 잡고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상처 입고 절망한 짐승일 뿐이었다. 백구는 그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방어자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사냥감을 몰아쓰는 공격자의 냉혹함으로 절뚝거리는 타이탄의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이제 곧 더 큰 고통이 닥칠 것이라는 사망 선고처럼 들렸다.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힌 타이탄은 마침내 전의를 상실했다. 그는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백구에게 등을 보인 채 열려있는 문을 향해 절뚝거리며 달아나려 했다. 칠흑 같은 폭풍우 속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천 년의 포식자 앞에서 등을 보이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백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상대를 죽일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대신 이 싸움의 완벽한 종결을 위한 마지막 한 수를 두었다. 그는 번개처럼 튀어올라 상처 입은 다리가 아닌 타이탄의 목덜미 위를 덮쳤다. 그의 체중과 힘이 실린 공격에 거구의 타이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의 왕으로 군림하던 폭군은 이제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운명은 온전히 백구의 이빨 끝에 달려 있었다. 과연 백구는 굴복한 폭군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그의 숨통을 끊어 이 기나긴 악연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진돗개의 본질이 수호자인지 아니면 냉혹한 사냥꾼인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의 답이 곧 내려질 순간이었다. 타이탄의 육중한 몸이 거실 바닥에 무력하게 널브러졌다. 승자와 패자는 순식간에 결정되었다. 백구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쓰러뜨린 거대한 적수 위에서 군림했다. 젖은 털 사이로 비와 진흙이 뒤섞였지만 그의 자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이 영역의 새로운 왕이었다. 이정훈 씨 부부는 숨을 죽인 채 경의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닥에 엎드린 타이탄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다리에 극심한 고통, 바닥난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완벽한 패배의 충격이 그의 투쟁 본능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소리를 냈다. 낑, 낑낑. 한때 동네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폭군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가늘고 애처로운 어린 강아지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비명이었다. 그것은 공포와 자비에 대한 갈구였다. 이어서 그는 모든 객과 동물이 사용하는 가장 궁극적인 항복의 자세를 취했다. 그는 힘겹게 몸을 뒤집어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목과 배를 하얗게 드러내 보였다. 그 몸짓은 언어를 초월한 명백한 메시지였다. 내가 졌소. 당신이 이겼소. 제발 나를 죽이지 말아주시오. 그 순간 백구의 눈에서 맹렬한 살기가 스르르 거쳤다. 그의 눈빛은 다시 평소에 깊고 침착한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린 눈으로 돌아왔다. 그는 승자의 관용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살육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위협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백구는 항복한 타이탄의 위에서 한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그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그것은 이 영역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각인시키는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의식이었다. 야생의 개들이 싸움을 벌이는 것은 상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무리의 질서를 바로잡고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패자가 항복의 뜻을 보이면
승자는 그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이다. 백구는 그 고대의 법칙을 본능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굴복한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증명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마침내 백구는 굴욕적인 자세로 떨고 있는 타이탄에게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짧고 날카로우며 권위에 가득 찬 소리로 한번 짖었다. 월, 그것은 더 이상의 위협이 아니었다. 이 영역에서 떠나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에 타이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상처 입은 다리를 끌며 최대한의 속도로 열린 문을 향해 도망쳤다. 칠흑 같은 폭풍우 속 자신의 마당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한때 이 동네를 호령하던 왕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달아나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타이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거실에는 폭풍 소리와 두 노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백구의 헐떡임만이 남았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가구는 부서지고 바닥은 진흙 발자국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끔찍했던 위험은 마침내 끝이 났다. 백구는 무너진 경계선을 잠시 더 응시하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주인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박선자 씨의 손에 코를 묶고 이정훈 씨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괜찮으시냐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시키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전사가 아니었다. 다시 그들의 충직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제야 충격에서 벗어난 이정훈 씨 부부가 움직였다. 그들은 백구를 끌어안았다. 안도와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백구의 젖은 털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작은 영웅이 그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폭풍 소리를 뚫고 인간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타이탄, 너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마크였다. 집에 돌아와 피투성이의 상처 입은 개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다. 잠시 후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비를 뚫고 일직선으로 날아와 이정훈 씬에 열린 유리문을 비췄다. 무너진 울타리 너머에 서 있는 마크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엉망이 된 거실과 그 한가운데서 당당히 자신들을 지키고 서 있는 하얀 진돗개에게 고정되었다. 개들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 주인과의 진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인 마크는 과연 무슨 짓을 저지를 것인가? 마크의 손전등 불빛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비추는 조명처럼 이정훈 씨 부부와 백구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은 빗물과 분노로 뒤범벅이 되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의 챔피언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 상대가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손뭉치였다는 사실을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비난할 대상을 찾았다. 당신들, 내 개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폭풍 소리를 뚫고 그의 고함이 날아왔다. 당신네 저 괴물이 내 개를 공격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 빌어먹을 짐승은 안락사시켜야 마땅해. 그는 즉시 자신을 피해자로 백구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세상에서는 자신의 개가 정당한 싸움에서 그것도 자신이 무시하던 상대에게 패배했다는 진실이 존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관객은 이정훈 씨 부부만이 아니었다. 개들의 격렬한 싸움소리, 박선자 씨의 비명, 그리고 마크의 고함은 결국 폭풍우를 뚫고 이웃들의 귀에까지 닿았다. 하나둘씩 주변 집들의 창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현관 지붕 밑에서
몇몇은 우산을 쓴 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길 건너 집에 사라도 그중 하나였다. 그동안 마크가 두려워 침묵했던 이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사건 앞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더 이상 두 집만의 비밀스러운 전쟁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증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마크는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현장의 증거들은 그의 거짓말과 달리 명백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너진 울타리는 두 집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이정훈 씨네 유리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잠금 장치는 안쪽에서 파손되어 있었다. 처참한 싸움의 흔적은 명백히 이정훈 씨의 집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마리의 개, 타이탄은 주인 뒤에 숨어 다리를 절며 비겁하게 낑낑거리고 있었고 백구는 지쳤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집, 현관에서 주인을 지키고 서 있었다. 누가 침입자이고 누가 방어자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오랜 시간 침묵과 인내로 모든 모욕을 감내했던 이정훈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장엄한 의로운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백구를 등 뒤에 둔 채 문지방을 넘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폭풍 소리를 잠재울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당신 개가 내 집에 들어왔소. 그는 마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 개가 내 가족을 공격했소. 선량한 사람과 그의 충직한 친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요. 그의 조용한 진실은 마크의 광적인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 체면. 마크는 몇 주에 걸쳐 그의 체면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결국 거짓과 발악으로 자신의 체면을 모두 잃은 것은 마크 자신이었다. 반면 조용한 용기와 진실성으로 맞선 이정훈 씨와 백구는 그 순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엄과 명예를 얻었다. 바로 그때 우산을 쓴 사라가 앞으로 나섰다. 마크, 그만해요. 우리 모두 들었어요. 당신이 몇 주 동안 저분들을 어떻게 도발했는지 우리 모두 봤다고요. 며칠 전 밤에 당신이 개를 저 집 마당에 풀어놓는 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다른 이웃도 목소리를 보탰다. 당신 개는 온 동네의 골칫거리였어요. 우린 그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뿐이에요.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마크의 거짓말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를 따르던 몇몇 이웃들은 당황하거나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그의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마을 전체 앞에서 비겁한 거짓말쟁이이자 난폭한 불량배로 낙인 찍혔다. 그 순간 밤의 어둠을 가르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파랗고 빨간 경광등이 폭풍우 속의 드라마를 비추기 시작했다. 이웃 중 누군가가 부른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코너에 몰렸음을 직감한 마크는 불법 투경과 주거침입 혐의로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절망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집이 아닌 자신의 픽업 트럭이 세워진 길가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더듬거리며 자동차 키를 찾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려는 것인가? 자신의 범죄 증거인 상처 입은 타이탄을 저렇게 내버려 둔 채로 모든 것이 밝혀진 그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빗줄기를 뚫고 현장의 모든 것을 비추었을 때 마크의 도주극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가 트럭 문에 손을 대기도 전에 건장한 경찰관들이 그를 제압했다. 꼼짝 마! 빗속에 울려 퍼진 외침은 그의 오랜 폭정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그날 밤 이정훈 씨의 집은 한동안 북적였다. 경찰은 차분하고
정중하게 이정훈 씨 부부와 사라, 그리고 다른 이웃들의 증언을 기록했다. 잠시 후 도착한 동물보호국 직원들은 상처 입은 채 구석에서 떨고 있는 타이탄을 조심스럽게 데려갔다. 모든 증거는 마크에게 불리했다. 무너진 울타리, 집안에 남은 싸움의 흔적, 타이탄의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수많은 이웃들의 일관된 증언. 결국 마크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그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그의 컴퓨터와 핸드폰에서 지역 불법 투견 조직과 연계된 증거들을 찾아냈고, 그의 공포 정치는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다. 밤새 세상을 핥히던 폭풍우는 새벽녘의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이 작은 마을에 다시 찾아온 평화를 축복하는 듯했다. 마을은 변해 있었다. 마크라는 이름과 함께 동네를 짓누르던 두려움의 그림자가 걷혔다. 그동안 침묵했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이정훈 씨 부부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미안함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부부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떤 이는 따뜻한 음식을 가져왔고, 어떤 이들은 망가진 거실을 치우는 것을 도왔으며, 동네 남자들은 힘을 합쳐 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견고한 새 울타리를 세워주었다. 길고 외로웠던 고립의 시간은 끝났다.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이웃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구가 있었다. 조용하고 기품 있던 진돗개가 동네의 폭군과 그의 무적의 투견에 맞서 가족을 지켜낸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백구를 이상하고 낯가리는 갯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백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침착함 속에 숨겨진 지혜를, 그의 고요함 뒤에 감춰진 용기를 마침내 이해하게 된 것이다. 동네 아이들은 이정훈 씨네 현관 앞에 백구를 위한 작은 선물, 새 공이나 강아지 비스킷 같은 을 몰래 놓고 가기도 했다. 백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작은 수호신이 되었다. 이정훈 씨 부부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더 단단하고 값진 평화였다. 시련을 통해 얻어낸 충직한 반려견의 헌신과 이웃들의 따뜻한 지지로 완성된 평화였다. 이정훈 씨는 다시 백구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섰다. 이제 모든 이웃들이 그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와 존경의 인사를 건넸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이정훈 씨 부부는 새 울타리가 쳐진 마당에서 손녀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녀가 던진 작은 공을 백구가 부드럽게 물어다 주었다. 백구의 움직임에는 승자의 오만함 같은 것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그저 다시 가족의 곁을 지키는 듬직하고 온화한 수호자로 돌아와 있었다. 이정훈 씨는 흔들 의자에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백구가 타이탄을 이긴 것은 단순히 더 뛰어난 싸움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백구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의 모든 용기와 지혜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면 타이탄에게는 오직 주인의 뒤틀린 욕망과 맹목적인 공격성 뿐이었다. 결국 사랑이 증오를 이긴 것이고 지성이 폭력을 이긴 것이었다. 백구는 놀이를 멈추고 잠시 이정훈 씨 곁으로 다가와 그의 무릎에 턱을 괴었다. 그 깊은 눈은 마치 이제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주인님, 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정훈 씨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맙다. 백구야, 네가 우리 가족의 진짜 보물이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역사를 지켜온 살아있는 유산이다. 백구의 이야기는 힘이 아닌 지혜로, 분노가 아닌 용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한 작은 영웅의 전설로 그 조용한 마을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